한국 최대 외식기업 온기푸드의 본사 건물은 서울 강남의 핵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0층 높이의 화려한 유리 외벽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주변 건물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었죠. 특히 23층에 위치한 직원 구내식당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6시 조리사들이 분주히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식당 관리자인 정 과장은 오늘 배식 인력 한 명이 갑자기 결근했다는 소식에 전화기를 붙들고 대체 인력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오늘 아침 배식 도와주실 분을 급히 구하고 있어요.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왔어요. 흰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80살가량의 할머니였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그 모습은 어딘가 단아하고 품위가 느껴졌죠. 괜찮으신가요? 손님들은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닌데요. 정 과장이 다가가자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배식 봉사자가 한 명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정 과장은 잠시 당황했어요. 이 고급스러운 느낌의 노인이 배식 봉사를 자원한다니 의아했죠. 할머니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 회사와 인연이 좀 있어서요. 정 과장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 고마운 마음으로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순 할머니는 하얀 앞치마를 건네받아 몸에 둘렀어요.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온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밥은 이렇게 한 주걱씩 담으면 되는 거죠? 말순은 조용히 물었고 정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8시부터 직원들이 하나둘 식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은 말순 할머니를 그저 새로운 식당 아주머니로만 생각했고 아무도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한 명 한 명 직원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며 밥을 담았어요. 자신이 평생 일궈온 회사의 사람들을 마주하는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와 계란말이가 특별히 맛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말순은 직원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죠. 다들 바쁜 아침이라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지나갔지만 말순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회사의 직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이었으니까요. 온기푸드 본사 기획부 사무실은 25층에 위치해 있었어요. 넓은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박재훈 부장의 사무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어나왔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거지? 박재훈은 전화기를 3개 내려놓았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준비한 신사업 기획안이 회장실에서 또다시 반려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유조차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은 채로요. 부장님 점심시간인데 같이 내려가실래요? 옆자리 대리가 조심스레 물었지만 박재훈은 손을 휘저으며 거절했어요. 먼저 가. 기분이 영 아니니까. 하지만 결국 빈속에 커피만 마시다 보니 속이 쓰려왔고 박재훈은 마지못해 점심을 먹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죠.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점심시간이 한창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박재훈은 더욱 짜증이 났어요. 앞에 선 몇몇 신입사원들은 그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박재훈은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배식대 앞에 섰을 때 그는 오늘의 메뉴판을 흘기 보았어요.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그의 인상은 더욱 구겨졌습니다. 이게 반찬이야? 요즘 개밥도 이거보단 낫겠네. 박재훈의 목소리는 작지 않았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기분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죠. 한 공기만 주세요. 박재훈이 퉁명스럽게 말했을 때 말순 할머니가 밥을 담아주려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박재훈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할머니, 밥을 이따위로 퍼요? 손이 떨려서 그래요? 눈은 멀쩡하죠?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말수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가 다시 밥을 퍼서 담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박재호는 반찬 칸을 본 순간 분노를 참지 못했죠. 이게 반찬이냐고. 사람을 뭘로 보고. 쾅! 박재호는 들고 있던 식판을 말순 할머니 앞 배식대 위로 내리쳐 엎어버렸어요. 김치찌개와 국물이 사방으로 튀고 식판은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직원들 모두 숨을 멈췄죠. 누군가는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렸고 누군가는 충격에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말순 할머니는 조용히 천천히 그 엎어진 식판을 바라보더니 젖은 앞치마를 한 번 닦으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가 은퇴 전에 한 번은 이렇게 당해봐야 후회 없이 떠날 수 있겠네. 저분 온기푸드 창업자 김말순 회장이야. 지금 은퇴 앞두고 직원들한테 밥 한 번 퍼보겠다고 하신 거라고. 뒤에서 누군가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박재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것처럼 창백해졌죠. 그의 입에서는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그저 조용히 쏟아진 음식들을 수건으로 닦아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직원들이 급히 달려와 도우려 했지만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도 담담해서 오히려 보는 이들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박재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둘러보니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을 향해 있었죠. 비난과 실망이 가득한 눈빛들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말순 할머니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박재훈의 팔을 누군가가 붙잡았습니다. 회사 총무가 김 과장이었어요. 부장님 잠시만요. 김 과장은 박재훈을 살짝 옆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온기푸드를 처음부터 일구신 분입니다. 50년 전 시장통 포장마차 한 칸으로 시작해서 전국 체인망을 만드신 창업주시죠. 박재훈은 입을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그도 회사의 창업 이야기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업주의 얼굴은 본 적이 없었죠. 김말순 회장은 내 이름보다 직원 이름이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철학으로 언론 인터뷰 한 번 하지 않았고 회사 공식 행사에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년 전부터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자신이 세운 회사의 직원들에게 밥을 직접 한번 퍼주고 싶다고 하셨대요. 아무도 모르게요. 박재훈의 머릿속에 갑자기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취업했을 당시 신입사원 교육에서 들었던 창업 이야기였습니다. 말순이 첫 가게를 열 때 돈이 없어 식재료를 외상으로 받아와 장사를 시작했다는 이야기. IMF 외환위기 때 직원들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고 함께 위기를 넘겼다는 이야기. 그리고 매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이야기. 말순 할머니는 바닥 청소를 마치고 다시 배식대 뒤로 돌아갔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직원에게 밥을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에는 묘한 위험이 느껴졌죠. 박재호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자리를 피했어요. 식당을 빠져나와 복도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방금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실수인지 점점 실감이 났죠. 그날 오후 박재호는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자꾸만 말순 할머니의 담담한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김말순 회장님께 사과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사팀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회장님은 오늘 일을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부장님께 개인적인 연락을 원하시진 않을 것 같네요. 다음 날 아침 박재호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말순 할머니의 표정이 떠올랐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가 그를 괴롭혔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동료들은 그에게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마도 어제 일이 회사 전체에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팀원들이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큰 소리로 인사하고 업무 지시를 내렸겠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박재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향했어요. 부장님, 오전 회의 자료 준비했습니다.
신입사원인 정사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꼼꼼히 검토하며 이것저것 지적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어요. 수고했네. 정사원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재호는 서류를 넘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이 평소에 얼마나 고압적인 태도로 직원들을 대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을 때 박재호는 구내식당에 갈지 말지 고민했어요. 어제의 일이 너무 부끄러웠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었죠.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어제와 마찬가지로 말순 할머니가 배식대 뒤에서 밥을 담고 있었어요. 박재호는 천천히 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드디어 말순 할머니 앞에 섰을 때 박재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말순은 그를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곧 평소와 같은 표정으로 밥을 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미역국과 불고기입니다. 많이 드세요. 말순의 목소리는 어제와 다름없이 따뜻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박재훈을 대하는 태도에는 비난이나 원망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박재훈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죠.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박재훈이 간신히 말을 꺼냈지만 말수는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분이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지나가세요. 박재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그는 계속해서 말순 할머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는 모든 직원들에게 똑같이 친절하게 대했고 때로는 농담을 건네며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랜 시간 이 일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식사를 마친 후 박재훈은 평소와 달리 자신의 식판을 정리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때 우연히 식판 정리를 돕고 있던 청소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오늘은 조심스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고하십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맛있게 드셨나요? 이런 간단한 대화가 박재훈에게는 낯설었어요.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소소한 교류가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온기푸드 전 직원에게 특별한 이메일이 발송되었어요. 온기푸드 50주년 기념행사 및 특별 발표회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서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죠. 모든 직원의 참석이 의무라는 점이 특이했어요. 박재훈은 메일을 확인하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회사 창립 기념 행사는 매년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더구나 특별 발표라는 문구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부장님, 이번 행사가 뭔가 특별한가 봐요. 사장님께서 직접 전 직원에게 참석을 당부하셨다고 해요. 옆자리 대리가 소곤거렸습니다. 박재훈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최근 구내식당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그는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직원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대강당은 이미 직원들로 가득 찼어요. 1000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공간이었지만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박재훈은 중간쯤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곧 무대 위로 사장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온기푸드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50년 전 이 회사를 처음 시작하신 분, 우리 회사의 영혼이자 심장이신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사장의 말에 강당안이 술렁였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은 창업주인 김말순 회장의 얼굴조차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우리 온기푸드의 창업자이자 회장님이신 김말순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한쪽에서 말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재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말순 할머니의 모습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말순입니다. 말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스크린에 영상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젊은 시절부터 회사가 성장해온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였어요.
20살의 말순이 작은 포장마차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 모습. 30대의 말순이 첫 번째 매장 앞에서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는 모습. 40대의 말순이 직원들과 함께 식당 인테리어를 손수 꾸미는 모습. 그리고 IMF 외환위기 때 직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까지. 영상 속에서 말순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손이 기억하는 건 국을 나눌 때의 따뜻함이에요. 그게 사람의 온기죠. 우리 회사 이름을 온기푸드라고 지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박재호는 그 말에 가슴이 저몄어요. 자신이 무례하게 대했던 할머니가 바로 이런 철학을 가진 분이었다니. 부끄러움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말순은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은퇴를 알리고자 합니다. 50년이라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지네요. 이제 저는 떠나지만 여러분이 온기푸드의 정신을 계속해서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말순의 은퇴 선언에 대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곧이어 모두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오래된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말순은 무대 위에서 모든 직원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 일주일간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든 음식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든든하게 시작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박재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다시 한번 절감했죠. 행사가 끝나고 직원들은 하나둘 말순에게 인사를 건네기 위해 무대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말순은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따뜻한 인사를 나누었어요. 박재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에게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죠. 사무실로 돌아온 박재호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에야 그는 결심을 굳혔어요. 반드시 말순 회장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박재호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어 말순 회장의 일정을 물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퇴근했지만 내일 아침 마지막으로 구내식당에서 배식 봉사를 한 후 공식적으로 회사를 떠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재호는 내일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박재호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구내식당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식당 문을 열자 아직 준비 중인 조리사들과 함께 말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그녀는 벌써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있었어요. 박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들어 박재훈을 바라보았어요. 놀란 기색 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아, 박 부장님.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박재훈은 천천히 말순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제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말순은 밥을 푸는 일을 잠시 멈추고 박재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높고 낮게 보지 않는 것, 장사보다 더 어려운 일이지요. 박재훈은 말순의 깊은 눈빛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어요. 그녀의 한마디가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방식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늘 결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언가 떠오른 듯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려고 했어요. 부장님의 사업 계획서를 읽어봤습니다. 아주 훌륭했어요. 다만 여기 적어둔 몇 가지 부분만 보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박재호는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자신의 사업 계획서를 회장이 직접 검토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더 놀라운 건 그가 무리하게 굴었음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조언해주는 말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도. 말순은 박재훈의 말을 가로막으며 미소 지었어요. 온기푸드는 처음부터 사람의 온기를 나누는 회사였어요. 음식만이 아니라 마음의 온기도 함께해요. 당신도 그 마음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에 박재훈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깊이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말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밥을 퍼기 시작했습니다. 곧 식당이 열릴 시간이었어요. 오늘 아침은 특별히 제가 직접 끓인 미역국입니다. 많이 드세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온기푸드 구내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어요. 일찍부터 줄을 선 직원들이 차례로 배식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배식대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른 채 밥을 담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박재훈 부장이었어요. 오늘은 육개장과 제철 나물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박재훈의 목소리는 조금 어색했지만 그의 미소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 그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타났을 때는 모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온기푸드에서 가장 까다롭고 무서운 부장으로 소문난 사람이 배식 봉사를 한다니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였으니까요. 부장님, 제가 많이 먹을 테니 밥 많이 주세요. 마케팅팀 이대리의 우스갯소리에 박재훈은 웃으며 더 많은 밥을 담아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박재훈의 앞에서는 농담은커녕 깊은 한숨조차 쉬기 어려웠으니까요. 말순 회장이 떠난 후 박재훈은 놀라울 정도로 변화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자발적으로 구내식당 배식 봉사를 시작한 것은 그 변화의 시작에 불과했어요. 부서 회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의 일방적인 지시와 비난 대신 모든 직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팀이 진정한 온기를 만들어내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박재훈이 부서 회의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직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박재훈의 진지한 표정에서 그가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업무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존중받고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그날 이후 기획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늘 긴장감이 감돌던 사무실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이 늘어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죠. 부장님, 이번 주 보고서 검토해 주시겠어요? 정 사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내며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라고 했겠지만 박재훈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같이 검토해 볼까? 내 생각도 들어보고 싶은데. 정 사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밝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앉아 보고서를 검토했어요. 박재훈은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대신 질문을 통해 정 사원의 의견을 이끌어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정 사원은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박재훈이 진심으로 자신의 의견을 묻는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씩 생각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의 아이디어는 신선하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와,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 못했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야. 박재훈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사원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박재훈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박재훈은 자신의 사무실 문을 항상 열어두고 직원들이 부담 없이 찾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그의 사무실은 공포의 방에서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점심시간 박재훈은 더 이상 혼자 식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식판을 들고 신입사원들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했지만 박재훈이 편안하게 대화를 이끌어가자 곧 분위기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새로 맡게 된 프로젝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솔직하게 말해도 괜찮아요. 신입사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회사의 기존 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예전에 박재훈이었다면 즉시 화를 냈겠지만 지금의 그는 경청했습니다. 그런 관점은 생각해보지 못했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이런 대화가 오갈수록 신입사원들의 눈빛은 점점 더 반짝였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실렸고 아이디어는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박재훈은 속으로 미소 지었어요. 말순 회장이 자신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도 이제 다른 이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협력업체와의 미팅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하청업체를 대했지만 이제 박재훈은 그들을 진정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그는 모든 참석자들에게 차를 직접 따라주었어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소중해요. 협력업체 대표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박재훈의 진심 어린 태도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격 협상에서도 이전과 달랐어요. 단순히 낮은 가격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야 우리도 좋은 품질을 계속해서 제공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의 말에 협력업체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기업의 갑질 문화에 지친 그들에게 박재훈의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회의는 어느 때보다 생산적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도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것이었어요. 박 부장님, 오늘 회의는 정말 새로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의 의견이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협력업체 대표의 말에 박재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그도 이런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퇴근 시간, 박재훈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딸의 학예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회사 일을 핑계로 가족 행사를 놓쳤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합니다. 딸 학예회가 있어서요. 직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재훈이 정시에 퇴근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으니까요. 그는 자리를 정리하며 주변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늦게까지 남아있지 말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내일 또 봅시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께 정중히 인사했어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실 때 조심히 가세요. 청소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부장님도 좋은 저녁 되세요. 딸내미 학예회 재밌게 보세요. 박재훈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딸의 학예회에 간다는 사실을 청소 아주머니가 알고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부장님이 아까 전화로 얘기하시는 걸 들었어요. 딸내미가 피아노 연주한다면서요? 저도 손주가 있는데 그 나이 때 발표회는 정말 중요하죠. 박재훈은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소소한 대화조차 나눠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학예회장에 도착한 박재훈은 아내의 놀란 표정을 마주했어요. 그녀는 남편이 실제로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정말 왔네. 우리 수민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 딸 수민이는 아빠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피아노 연주가 끝난 후 박재훈은 크게 박수를 치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재훈은 문득 말순 회장이 떠오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야 그가 말한 사람의 온기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모든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었죠.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수민이의 말에 박재훈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진정한 온기를 나누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박재훈은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바로 온기 나눔 프로젝트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임원과 팀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그 첫 번째 활동은 지역 노인정에서 식사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이름처럼 진정한 온기를 나누는 기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박재훈의 제안에 처음에는 의아한 반응이 많았지만 곧 전사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말순 회장이 심어놓은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말순 회장이 떠난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온기푸드 본사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로비에서 안내를 기다리고 있던 말순 할머니를 본 직원들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회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건강해 보이세요. 말순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 후 그녀는 조용히 전원 생활을 하며 지내왔어요.
가끔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회사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온기푸드가 창립된 지 51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말수는 직원들이 모르게 조용히 방문하려 했지만 어느새 소문이 퍼져 많은 이들이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박재훈 부장님을 만나러 오셨나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물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지만 박재훈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로비로 내려왔어요.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미리 연락 주셨으면 준비를 했을 텐데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그냥 조용히 회사를 둘러보고 싶었어요. 특히 구내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싶고요. 박재훈은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말순을 모시고 회사 곳곳을 안내했습니다. 새로운 사업부 리모델링된 공간들, 그리고 말순의 철학을 담은 온기의 벽까지. 이건 회장님이 떠나신 후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공간입니다. 회장님의 말씀과 사진들로 꾸몄어요. 말수는 감동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벽면에는 그녀의 말이 새겨져 있었어요. 밥은 나누는 거다. 사람의 온기도 그렇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함께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말순이 들어서자 식당 안의 모든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여러분 계속 드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손님이에요. 하지만 직원들은 그녀에게 자리를 양보하려 했고 조리사들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수는 그 모든 것을 정중히 사양했어요. 오늘은 그냥 줄 서서 밥을 받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음식을 맛보고 싶습니다. 말순과 박재훈은 함께 줄을 섰어요. 배식대 앞에 서자 오늘의 당번인 젊은 직원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은 된장찌개와 불고기입니다. 말수는 밥을 받으며 그 직원을 바라보았어요. 맛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식사를 하며 말수는 박재훈에게 물었습니다. 부장님, 요즘 회사는 어떤가요? 박재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회장님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려고요. 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식판을 정리대에 가져다 놓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구내식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도 될 것 같아요. 온기푸드는 좋은 손에 맡겨졌으니까요. 박재훈은 말순을 배웅하며 물었어요. 회장님,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말순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온기를 세상에 돌려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로비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려는 순간 박재훈이 말순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이건 직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선물입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 주세요. 말순은 감사히 선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재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람의 온기는 전염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온기를 잘 전하고 있어서 참 기쁩니다. 말순이 회사를 떠난 후 박재훈은 창가에 서서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도 온기푸드의 구내식당에서는 매주 금요일 임원들이 직접 배식, 봉사를 하는 온기의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입구에는 말순 회장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밥은 나누는 거다. 사람의 온기도 그렇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